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3일)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이 119명, 경남은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영국과 아이슬란드 등에 체류하다 지난 1일 입국한 사천 거주 20대 남성과 진주 혁신도시 내 윙스타워 관련 50대 여성인데요. 진주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가 진주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13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은 기존 확진자 4명이고 음성 112명, 검사 중 13명, 검사 예정 1명입니다. 윙스타워의 당초 폐쇄 기간은 오늘 0시까지였지만 추가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 및 방문자들의 검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쇄를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로열 캐비언사 퀸덤 오브 더 시즈호가 기항했습니다. 퀸덤 오브 더 시즈호는 승무원 1,413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으로 검역당국은 승무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유증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기항을 허용했습니다. 당초 정한 원칙대로 승무원 하선은 허가하지 않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선용품과 급유 공급만을 하는 방식으로 기항을 결정했는데요. 퀸덤 오브 더 시즈호는 선용품, 급유 공급을 마치는 대로 부산항을 떠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원격 수업 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콜센터 구축과 함께 70여 명의 인력풀을 갖춰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센터는 원격 수업 시스템이나 기기 문제 해결, 수업 콘텐츠 지원 등 원격 수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총망라해 지원합니다. 시 교육청은 디지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학교 전수조사를 토대로 취약계층 자녀들이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 나눠드리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역사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1948년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명복하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사건인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사건이죠. 4.3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1번 거제, 2번 울릉도, 3번 제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 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 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948년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명목하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사건인데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사건이죠. 흔히 이곳에서 일어나서 이곳 4.3 사건으로 불리는데 어느 지역일까요? 1번 거제, 2번 울릉도, 3번 제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언제 어떻게 접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1분 30초 막 지났는데요. 금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금요일 퇴근길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번영로 1호는 문현 나디목에서 광안터널 향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도심으로는 옛 반여요금 소리 지나 수영터널 향하게 지체되고 있고요. 광안대교 위로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거제대로는 남문구 교차로에서 교대 교차로 향하게 지체입니다. 동평로 따라 정묘사를 못 간 지점에서 하마전 교차로 향하게 지체되고 있고요.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 나디목에서 주례 나디목 향하게 밀려서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도 환경 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향하기에 지체입니다. 점포대로 따라 점포 사거리에서 문전 사거리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가해대로는 부전 사거리에서 서면 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동구중앙대로 1호는 고관 입구에서 좌천 삼거리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낙동남로 따라 학원 다리에서 하단 교차로 쪽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조금 전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기장 방향으로 상동터널을 18km 못 간 지점 추월로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체 가중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셔야겠고요.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나디목 향하게 정체되고 있고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쪽으로도 밀려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유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 금요일이네요.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민정이와 고수한 충청도 아줌마 백주부의 시사하이소. 아이고 좋다. 민정아, 호흡 좀 한번 크게 해봐.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배꼽 이렇게 오, 좋다. 어떠냐? 그래, 진짜 좋긴 좋다. 야. 야, 근데 좋긴 좋은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넓은 자연은 괜찮은겨. 여기 봐봐. 너랑 나랑 둘뿐이 누가 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다들 사회적 거리니 뭐 이거 지킨다고 안 나오는데 우리만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고 민정아, 걱정을 하들들 말어. 왜? 내가 보니까 등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아, 진짜? 근데 말이요, 여기는 등산로도 아니고 여기는 내가 발굴한 바로 찬희로야. 찬희로? 이 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어머, 걱정 말어. 진짜? 야, 너는 이런 길 어떻게 알았대? 내가 말이요, 이 등산으로다가 다이어트를 꿈꾼 사람 아니요. 이 동네 저 동네 산이란 산은 내가 그냥 다 다녔다니까. 그래, 그건 좋은데 다이어트는 그래서 다이어트는 되고 있는 거 맞아, 너? 말도 말어 민정아. 네가 산에를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야, 등산을 하면 입맛이 얼마나 도는지 아냐? 아유,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말을 말아야지. 야야야, 저기. 아유, 너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저기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요거
아유 컵라면을 내가 쌌거든. 웬일이야. 야야야. 응. 근데 컵라면을 먹으려면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 가방이 말이요. 응. 뭔 가방인 줄 네가 아냐? 뭔 가방인데? 뭔 이게 가방? 요술 가방이요. 요술 매직백이라고. 가방. 네, 요 네. 안에 다 있어. 뭐 뜨거운 물이라도 갖고 와서 야야야 이게 뭐야 번호 아니야 야 응. 너 산에서 무슨 번호야? 조용히 해. 내가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진짜 큰일 바람을 났는데? 요걸로 그냥 요 바람막이로 딱 맞고 말이야. 물을 이렇게 꼴꼴 따라가지고 이렇게 불을 딱 켜면 그렇지. 민정아 잠깐만 기다려. 백찬이 너 이거 위험해 진짜. 아이고 하나도 안 위험해. 맨날 하는겨 내가. 위험하다니까 진짜. 갑자기 바람이 왜 무시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왜 이래 나뭇가지 물 민정아 물 너 괜찮아? 아 민정아 아우 나 화상 입은 것 같아. 아우 어디 어떻게 불 먼저 야야 민정아 너도 빨리 119 전화 119 신고 119가 몇 번이야 모르겠어 일단 112에 전화를 하든지. 네, 오늘도 시사에서 백찬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찬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고,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왜 이러세요? 이게 네. 뭐 가을 겨울에 낙엽이 막 지고 이럴 때 불 네.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계절에도 이거 네. 불 나기가 진짜 쉽거든요. 요즘 건조하더라고요. 아니 네. 제가 계속 이거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 네. 보는데 건조한 날씨. 그러니까 산불 조심하라고. 그렇죠. 네. 쓰레기 소각 금지 이거 지켜야 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좀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또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자연을 찾아가시는 분들, 네네. 등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저도 근데 좀 답답해서 네. 산에를 가는데 문제는 그냥 등산만 하고 안전하게 내려오고 싸간 뭐 물이나 뭐 과일 조금 먹고 도시락 먹는 건 괜찮지만 네. 거기서 이게 화기류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담뱃불 또 이렇게 큰일 방심하고 나죠. 버리는 경우 네. 이런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아유, 당연합니다. 산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요맘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최원근 방호조정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식목일 전후에서 딱 요맘때가 산불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부산 지역의 산불 발생 현황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부산은 최근 10년간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네. 해마다 평균 16헥타, 즉 축구장 22개의 면적이 해마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4월 2일 해운대구 운봉산에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3일간 57헥타르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네. 시속간 화재 대응 단계 발령, 연소 확대 저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대응과 전진 지휘소 설치 및 방어선 구축 등 선제적 총력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18년 19건의 산림 66.7헥타가 소실되었으며 작년에는 29건의 산림 67헥타가 소실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요즘 같은 때 주로 이렇게 산불이 나는 원인은 뭔가요? 네, 연중 봄철이 가장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여 상당수의 산불이 봄철에 발생하였고 한 번 발생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 대형화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산불을 분석해 보면 1월부터 4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네. 전체 건수의 58%, 피해 면적의 97%가 1월에서 4월에 집중되어 발생하였고 네.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78.1%로 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 주요 원인으로는 담뱃불, 논밭두렁 소각, 성모객 실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성묘하러 가셨다가 네. 또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산이 좀 많다 보니까 산불 위험이라든지 발생도도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먼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최근 10년간 연평균 27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해마다 평균 500헥타, 즉 축구장 약 700여 개의 면적이 한 해마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산림 면적은 45.9%로 전국 평균 60.5%보다 낮은 편이나 16개 구군청 중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순으로 68%가 세개 구군에 산림이 밀집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말 청명 한식이 겹치면서 그렇죠. 산행 인구 증가로 인해 입산자 실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네.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부산 소방 차원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하신 건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우리 소방본부의 봄철 산불 예방 중점 추진 대책으로는 산불 위험성이 높은 주말 및 청명 한식일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주요 등산로와 공원 묘지 등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산림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불 예방 계도 방송과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사전 신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 화재 위험 경보 발령 시에는 산불 취약 지역인 굿당, 무속 행위지, 임도, 진입로, 기동 순찰을 실시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 산불 발생 시 초기에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를 대거 투입, 민감히 시설물 긴급 방어 조치 체계 구축 등 선제적 총력 대응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편은 좀 든든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입니다. 네. 산불 산림 인접 지역의 농가 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오인 출동케 한 경우 부산광역시 화재 예방조례 위반으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실화죄 처벌 기준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방뿐만 아니라 산림청, 지자체, 산림부서에서도 산불 없는 봄을 보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등을 금하며 산림에서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이나 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우리 소방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봄 또 늘 긴장 속에 하루하루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최원근 방호조정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셨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잘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럼요. 걸리는데요. 네. 다 손실되고 나면은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산불은 정말 예방뿐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또 식목일 다가온다고 네. 뭐 나무 한 그루 심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일단은 지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심는 것보다 지키는 네, 게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불은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이소 여기까지 할게요. 백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6시 여러분의 퇴근길 이바구 친구. 여기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4월 3일.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1948년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명목하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사건인데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흔히 4.3 사건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거제, 2번 울릉도, 3번 제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을 찾았지요. 네, 그러면서 유족과 유가족들을 위한 배상,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추념사 서두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좀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역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2838번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라고 하셨고요. 0591번님께서 몰랐는데 오늘 출근하다 아침에 라디오 듣다가 알았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안타깝네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8104번님 정답도 잘 받았고요. 네, 9422번님께서도 역시 문자 주셨는데 우리의 가슴 아픈 현대사의 하나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현경 작가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자전적인 소설을 통해서 아픈 과거를 배울 수 있으셨다고요. 다시는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을 맞아서 그때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우리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27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오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1번 거제, 2번 울릉도, 3번 제주. 네, 이 사건 하면 이 사건의 상징하면 동백꽃이 떠오릅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답들도 꽤 올라오고 있어서요. 근데 오답 지역도 역시 우리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긴 하네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월 3일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1948년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명목하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사건인데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흔히 4.3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거제, 2번 울릉도, 3번 제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답을 좀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3030번님께서도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서 아양리 바닷가와 아주장터에서 일어난 아주 독립만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오답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4월 3일. 아주 독립만세 운동 101주년 오늘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 애국소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그런 기념식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는 1948년 발생한 사건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거제, 2번 울릉도, 3번 제주. 네, 다시 한번 힌트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4.3 사건이 굉장히 좀 아픈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868번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231번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굴곡된 역사를 엄청 많이 겪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주셨는데 역시 오답입니다. 네. 사실 이 지역에서 우리 포로 수용소도 있고요. 이 지역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시사 퀴즈로 내드린 이 지역은 1948년에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명목하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상징하면 동백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876번님은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하는 거 보셨는데 가슴이 찡 하셨다고요. 네. 6688번님은 이곳에 올해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국내 여행지 계획을 할 때 이곳을 제일 1순위로 꼽기도 하죠.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 지역 정말 좀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28번님께서도 정답 주셨는데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9429번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고요. 9432번님 가슴 먹먹해지는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20대 젊은 청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든든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905번님 오늘도 이바구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한잔 하고 퇴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바구 스튜디오가 더 정감 있게 들리네요 하셨는데 이바구 커피숍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저도 굉장히 정감 있게 느껴지네요. 네, 커피 맛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퇴근길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208번님 이 사건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민족 한 동네 사람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참 슬프네요 하셨고요. 5753번님은 초등학생인 아들이 알려주네요.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가장 많은 얘기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425번님도 그런 의견 주셨고요. 4680번님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어제 뉴스로 알게 되셨다고 하셨고 1441번님 역시 불행한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저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접시액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스포츠 소식 시작하면서도 늘 코로나 관련해서 좀 우울한 소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좀 밝은 소식 갖고 오셨네요. 일부러 좀 골라봤어요. 네. 예, 계속 이 스포츠 코너인데 네. 뭐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우울한 소식들 뭐 좀 별거 없는 얘기만 하고 별거 없는 스포츠 코너가 돼버려가지고 네네. 예. 오늘 좀 다르게 네.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가요. 토트넘 핫스퍼 2019-2020 시즌 최우수 선수 팬투표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가 지난 1일부터 EPL 20개 팀의 2019-2020 시즌 최우수 선수 팬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46%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지오바니 로셀소가 득표율 39%로 손흥민을 빠르게 추격 중이고요. 네. 3위는 6%의 해리 케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힘든 시기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선수다. 부상 전까지 9골, 4어시스트를 기록해서 활약했다. 이렇게 손흥민을 평가를 했고요. 네. 올 시즌 케인의 이 부상 공백 동안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 데다가 아스톤 빌라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에게 토트넘 팬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또 행복하지만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하지만 또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 들려오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좀 뿌듯하지요. 네.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소식으로 스포츠 시작을 해봤고요. 자, 올림픽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출전권을 딴 선수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림픽이 2021년 7월 23일 개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출전권을 이미 딴 선수들의 경우 어떻게 되나 관심거리였는데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개인과 국가대표팀은 대회 1년 연기와 상관없이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오늘 전화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배분된 모든 도쿄올림픽 출전권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BBC가 IOC 문의를 통해서 도쿄올림픽 출전자 중 57%가 이미 확정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한편 올림픽 정식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 선수의 연령 제한을 둔 남자 축구의 경우에는 제한 연령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는 23세 이하만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가 있는데 연령 제한의 변화가 없다면 올림픽 예선을 뛴 선수와 올림픽 본선에서 뛰는 선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IOC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1년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올림픽 출전이 뭐 최대 목표이자 꿈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출전권이 취소되거나 나이 때문에 못 나가게 된다. 이거 굉장히 허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월드게임도 미뤄졌다고요. 월드게임 혹시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아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는데 4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게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게 1981년에 창설이 돼서 벌써 한 40여 년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럼 한 10번 이상은 지금 치러졌다는 얘기네요. 10회까지는 치러졌어요. 그래서 11회째가 이제 다가올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된 거죠.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이제 종목들이 주 대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 다음 해에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 대회였는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 연기로 한 해 미뤄진 2022년에 열리게 됐습니다. 네. 국제 월드 게임 협회가 2021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1회 월드 게임을 2022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여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대회는 제10회였습니다. 폴란드 대회였는데 이때는 27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고 102개 나라에서 3,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2022년에 개최되는 11회 대회에서는 뭐 댄스 스포츠, 라켓볼, 스쿼시, 볼링, 스모, 줄다리기, 당구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네. 스포츠 클라이밍과 가라테, 소프트볼 등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열리는 경기도 11회 월드게임에서 정식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월드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소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언론이 한국 프로야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미국 CBS 스포츠가 한국 야구를 조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심각하면서 아마도 5월이나 6월 뭐 여름이 돼야 뭐 개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말쯤 뭐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야구 팬들이 그 사이에 해외 야구인 한국 야구에 눈을 돌려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일정, 뭐 가을 야구 방식, 구단 소개 비교적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팀들 가운데 두산을 최고의 팀이다라고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총 11번의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를 한국의 뉴욕 양키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KBO 리그 최고의 투수는 양현종 선수, 네. 그리고 야수로는 NC의 포수 양의지 선수를 꼽았고요. 네. KBO 리그 선수 중에 김하성 선수를요. 네. 빅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국 언론이 주목하는 팀에 롯데나 NC도 좀 포함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많았었기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팬들에게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빨리 찾아오질 않네요. 네. 롯데나 NC 뭐 우리 올 시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나저나 좀 걱정입니다. NC 2군 코치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 NC의 2군 선수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2군 코치예요. 네.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열과 오한 증세를 보여서 급히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NC 구단은 오늘 창원 마산구장에서 예정됐던 2군 훈련을 취소하고 마산구장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당 코치는 며칠간 건강을 회복한 뒤에 복귀할 계획이고요. 네. 퓨처스 팀은 내일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NC 1군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휴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프로야구에서는 코로나 감염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프로축구에서는 선수 한 명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안 해서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그 프로축구 FC 서울의 공격수인 이인규 선수 이야기인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 발언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문제의 발단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가진 팬들과의 Q&A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은규 선수가 카페 예쁜 것 추천 좀 해달라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네. 이 팔로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인규 선수가 아니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뭐 다른 팔로워 역시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뜻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돌아온 답변은 응 싫어 이렇게 세 글자를 또 네. 올렸어요. 아이고. 예, 결국 경솔한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고 이인규 선수는 이튿날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뒤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네. 뭐 제가 한 행동에 진심을 다해서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면서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인규 선수는 2019 시즌 개막전인 포항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박주영 선수와 교체돼서 프로 첫 데뷔전을 가졌고요. 2019 시즌 6경기 나서서 한 골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네.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인 만큼 말과 행동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도 좀 바뀌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이야기인데요. 네. 외국인 선수를 직접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뽑는 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네. 한국배구연맹이 어제 실무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유럽 현지 트라이아웃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영상과 기록만으로 선발하자고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9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에 아마도 이 안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초 이 코보는 다음 달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구단들이 3, 4일간의 시간을 갖고 연습 경기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서 선수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좀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네. 또 그렇게 해왔었고요. 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선수는 물론 국내 관계자들의 이 프라하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참고로 현재 여자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 여자 프로농구 일정 탓에 영상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수들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수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글쎄요. 직접 일단 보고 뽑아야지 구단 입장에서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실시하는 이런 온라인 트라이아웃이라 글쎄요. 실무진들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또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게 네. 되는데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프로야구와 축구의 그 리그 단축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프로야구는 정규리그 팀당 144경기, 프로축구는 38경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시즌 개막이 5월 이후로 늦춰진다면 아마도 정상적인 일정 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인데요. 중개권 계약이나 스폰서로 인한 수익 그리고 이 모기업의 지원금 등이 줄어들면서 각 구단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또 다른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선수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봉인데 네. 스포츠가 중단돼서 경기에 뛸 수 없게 된 만큼 선수들의 몸값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포츠가 중단되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요 종목 선수들의 연봉 삭감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몸값을 출전 경기 수와 비례해서 삭감하는 대신에 리그 취소로 생계난에 처한 이 스포츠 종사 비정규직과 저연봉 직원들의 급여를 보장하는 또 그런 형태로 좀 해보자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규약에는 이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선수 연봉 삭감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도 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현재 해외 스포츠 스타들이 앞장서서 연봉 삭감을 스스로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바람들이 국내 스포츠에도 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선수들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 희생을 해준다면야 좋겠지만 이걸 뭐 꼭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시즌이 종료된 남자 프로농구에 과연 공동 MVP가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허운과 김종규 그리고 KCC의 에이스로 성장한 송교창 선수인데요. 이 허운과 김종규, 송교창 모두 각자 이 가진 메리트가 달라서 한 사람만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동 MV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허운 선수는 득점 2위, 어시스트 1위를 달성했고요. 국내 선수 최초의 어시스트 동반 20-20, 석점슛 연속 9개를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네. 김정규 선수는 리바운드 1위 그리고 DB의 정규 경기 공동 1위에 큰 힘을 더한 점이 매력이고요. 네. 송교창 선수는 득점 1위는 물론 슈퍼팀 KCC를 홀로 이끈 소년 가장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KBL 역사상 공동 MVP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2005-2006 시즌에 네. 이 서장훈 선수와 양동근 선수가 네. 농구판을 지배하면서 공동 수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력 후보가 이제 무려 3선수나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MVP 경쟁에서 또 한 번의 공동 MVP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정수영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3번 제주였습니다. 네, 1번 거제와 좀 헷갈리신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오답으로 1번 거제 올리신 분들 많으신데 정답은 3번 제주입니다. 흔히 제주 4.3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굉장히 좀 비극적이면서도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념과 이데올로기 이런 명목하에 제주 지역의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그런 사건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많은 국민들이 4.3 사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4680번님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도대체 제주 4.3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네, 한 번쯤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855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셨고요. 3030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책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942번님께서 추천해 주셨죠. 현경 작가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네, 저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4317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민족의 비극이라고. 네, 3030번님은 섬의 반란. 제주도네요 라고 정답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4317 그리고 943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해 비어있는 이 가든 가시투성이. 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는 방탄소년단의 전하지 못한 진심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좀 더 말랑말랑한 시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정원에 숨어든 널 봤어. And I know 너의 온길 모두 다 진짜란 걸 푸른 꽃을 꺾는 손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인 걸 Don't smile on me, lie on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You know that I can't show you me, give you me.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순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날 만나러 가. But I still want you. 외로움의 정원에 빛 너를 닮은 꽃 쥐고 싶었지. 우후,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하나니까.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다. 네가 아는 나로 숨쉬는 것. But I still